다음은 김승현 서울시 생활환경과 음식 폐기물 관리팀장으로부터 관련 정책에 대한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실까요? 나가서 하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앉아서 하실까요? 예, 그러시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생활환경과 음식폐기물 관리팀장 김승현입니다. 지금 이제 정승원 교수님 그리고 저기 위원님 그다음에 이제 김준용 이사장님 이렇게 내용을 이제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북구의 주민들께서 한 12분, 13분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저기 우윤주 정릉일동 시장통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서울시 2020년 부부감염 홍보단원이세요. 성북구에서 지금 4분이 오셨어요. 당초에 한 60, 30명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작년에 99명 하다가 이제 올해 계속 몇 차례를 공문을 보내고 했는데 겨우 88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기 내년에 여기 오신 분들은 주부감염 홍보단 모집할 때 꼭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성북구에 지금 최정순 의원님을 비롯해서 성북구 주민들께서 이렇게 음식 폐기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직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나라다. 성북구 구청장님 너무 행복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서울시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의문사항도 있으시고 하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정 단독하고 공동주택 음식 폐기물은 많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소형 음식점, 그 다음에 학교, 대형 음식점들은 소형 음식점이 줄은 걸로 봐서는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음식 폐기물을 줄여야지 되는데 소형 음식점이 완전히 폐업이 됐거나 이런 경우가 좀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음식 폐기물이 없어야지 되는데 음식물이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아까 정승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행복이 없어도 살지만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음식 폐기물을 아까 제로화 선언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식 폐기물의 종류가 어떻게 되냐. 맨 처음에 조리 전에 음식 폐기물이 발생이 되고요. 생쓰레기. 두 번째, 음식을 하시고 남은 음식. 이거 남은 음식은 정말 남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 영양분은 있는데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내장 같은 거. 생선 내장. 근데 독소가 있는 건 안 되죠. 근데 이 음식 쓰레기가 안 나온다는 거는 우리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로화는 줄이자.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로화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첫 번째, 아까 정말로 저기 김준용 이사장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교육 홍보에 대해서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홍보비 이제 이거를 하게 돼서 작년에도 주부감염 홍보단이 여기 광화문에서 전부 나와서 캠페인을 하셨어요. 나와갖고 작년에 차 없는 거리 할 때 나와서 그래도 거기 이제 회장님도 이제 계셔갖고 하는데 걸어다니면서 오전 오후 나눠갖고 캠페인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신문 보도도 하고 지난주까지 TBS에서 교통방송 거기서 음식물을 줄이자 하고 방송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 의식이 음식물을 남기면 죄 받는다. 정말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냉장고에 있잖아요. 냉동실. 거기 들어가면 다 살 것 같죠? 아주 음식이 보관이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냉동실에 있는 거를 다 가셔갖고 다 뒤져보셔야 돼요. 그걸 오래돼서 못 먹으니까 그 버리는 음식물도 상당하다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근데 이제 우리 생활이 복잡하다 보니까
뭐 직장 다니고 어쩌다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시켜서 이렇게 하자는데 이 냉동실을 비우는 거, 그래서 음식물을 뷔페에서 버리는 거, 못 먹어서 버리는 거. 근데 아까 이제 WFP 세계 음식 식량 기구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유통기한이 있지만 그걸 유통기한이 돼서 못 먹는 건 아니에요. 단지 판매를 못할 뿐이지 영양에는 문제가 없는데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는데 유통기한 라면도 유통기한 있어요. 소주도 유통기한 있어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데도 유통기한 지났다고 막 버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가 공무원들이 차츰차츰 이거를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뷔페에서 버리는 음식이 없도록 냉동실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냉동실에 너무 오래돼 있으면 이거 독소가 있어서 더 기운이 자라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음식 쓰레기 냄새 나니까 그걸 냉동실에 얼려놓는데요. 근데 냉동실에 얼려놓으면은 그게 독소를 만드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 홍보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루감량 홍보단이나 지금 오신 주민들 오셔서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울시의 정책은 환경부의 정책이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총괄적인 지휘를 하면서 그게 이제 우리한테 내려와서 그 정책을 하는데 그래서 환경부의 정책이 뭐냐? 발생지 처리 원칙입니다. 여러분 성북구는 정말 아까도 저기 수석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형 감량기를 너무 잘 처음부터 도입을 하셔갖고 너무 잘 하셔서 감사해요. 근데 이제 처음에 기술 개발이 안 됐고 이런 거 해서 좀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25개 자치구 중에서 대형 감량기를 가장 많이 이제 보급을 하고 계세요. 운영을 하고. 그런데 이제 기술이 안 돼서 냄새나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바꿔야 되겠죠. 우리가 발생지 처리 원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형 감량기를 하시게 되면은 음식 폐기물을 발생해갖고 바로 처리를 해요. 단지 부산물이 나오는데 그 부산물이 퇴비를 쓸 수 있는 부산물이 10% 정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싣고 갈 차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형 감량기가 좀 비싸죠. 2,500에서 3,500만 원 정도 하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서울시에서 11호 35% 지원을 하고 65%는 구청에서 부담을 합니다. 근데 구청의 재정 자립도가 약하니까 구청에서 못하는 데는 주민이 65%를 부담하는 곳도 있습니다. 깔끔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 같은 경우 아니면 일반 단독주택에 이제 공동주택 이런 데는 차량이 그 음식 폐기물을 싣고 가기 위해서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거죠. 미세먼지 이런 것도 발생이 안 되고요. 그런데 RFID 종량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 이 기계가 200만 원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50가구 이상 쓰시는데 이 기계를 쓰시게 되면은 계속 모여 있죠. 그게 차야지 이 차가 오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 다 부패하죠. 부패하면은 이게 과연 자원이 되겠냐 이거죠. 이걸 자원을 해서 사료를 만들 수 있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료 이제 일부 하는 데가 도봉구가 있고 강동이 있는데 그 사료보다는 퇴비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퇴비는 이제 거름이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RFID 종량기 기기가 싸지만 이거를 오랫동안 두면은 부패가 되니까 이제 안 되고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음식 폐기물을 2013년도에 이거 음식물에서 발생되는 물을 바다에 투기하는 게 금지되면서부터 2013년도부터 저기 RFID 종량을 계속 보급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13년이니까 7년이 됐죠. 그런데 지금 계속 해오니 RFID 종량기는 내가 넣으면은 그 버린 만큼 그게 무게가 나오고 돈이 부과가 되는데 그때는 얼마 안 돼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배출비만큼 지금 1리터에 100원인데 그걸 1,000원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그러죠. 어떤 구청장님이 내 표 잃을 걸 생각을 해갖고 1,000원 받으면서 100원짜리를 1,000원으로 올리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쓰레기 종량제 봉투들이 너무 싼 거죠. 이 처리비까지 다 받아야지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그 쓰레기를 버리는 게 그 종량제 봉투에 비례해서 RFID 종량이 이제 비용이 나와요. 근데 처음에는 물만 짜서 조금 하니까 덜 나오고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RFID 종량기는 줄이는 게 아니라 물 버리는 거를 이제 주부들로 하여금 배출자로 하여금 아 이게 물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물을 조금이라도 짜게끔 하려고 그 RFID 종량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환경공단에 버린 게 이제 돼갖고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고지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모아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처리시설로 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실어가기 위해서 차가 들어와요. 공동주택에. 그래 실어가면 오면서 차 오면서 경유를 쓰거나 석유를 쓰거나 하여튼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끄럽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RFID 종량기는 어쨌든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지만 대형 감량기는 거기서 바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가 오지 않아서 이렇게 좋죠. 그래서 RFID 종량기는 처리시설로 가서 처리를 해서 물이 또 나와요. 그 물을 쫙 짜요. 짜갖고 그 건더기는 고형물은 사료를 하거나 퇴비를 하거나 하고 물을 짜갖고 또 처리시설로 가요. 처리시설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 우리가 처리시설을 지어야지 되는데 많은 주민, 우리가 괜찮은 입지가 있잖아요. 그거를 처리시설을 지으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 구청장 반대, 국회의원 반대. 그래서 처리시설을 못 지었어요. 지금까지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시설을 우리한테 짓게 합니까? 그러면서 다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강동 자원순환센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처리시설 짓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 서울시에는 하수 처리장이 5개가 아니고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는데 거기 은폐수를 임시적으로 그 은폐수를 하수 처리하는 데다가 연계 처리를 해요. 그런데 강남에는 못 가요. 탄천에는 못 가고 3개에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한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시설을 지어야지 돼요. 근데 지으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음식물 짠 물을 은폐수라고 하는데 민간은 고형물 하는 그 처리시설은 있는데 이 은폐수 처리시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나는 고형물을 처리할 테니까 은폐수 처리시설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이거 못하고 어쨌든 현재로서는 우리 물재생센터에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대형 감량기가 일단은 운영을 하셔야 된다. 대형 감량기를. 지금 성북구에서 잘 하시듯이. 그리고 환경부에서 발생지 처리 원칙을 하기 때문에 자기 쓰레기는 내 집 앞에서 해야지 내 집 쓰레기를 남의 집에 이거는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주민들께서 이해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그러셨죠. 주방용 우물 분쇄기. 주방용 우물 분쇄기가 정말 안 되죠. 왜냐하면 허가 받을 때는 이렇게 쭉 버리면은 나머지 고형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해놓고 팔을 때는 이걸 없애거나 아니면 사는 사람이 이거 빼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형물이 바로 하수관에 가죠. 그럼 이제 이 아래 지금 싸우죠. 막혀서.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냐? 물재생계획과에 있어요. 왜? 거기는 하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음식물 하면은 이제 주방용 우물 분쇄기 계속 물이 꽉 와요. 그러면 그 담당하는 부서가 물재생계획과입니다. 거기다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거기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지금 제가 집에서 홈쇼핑을 봐도 홍진경도 막 설명을 해요. 주방용 우물 분쇄기, 미생물 발효. 그런데 주민들께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거를 갈아갖고 발효가 돼서 버린다고 하는데 발효가 되려면 우리가 김치를 담아도 발효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발효가 되는데 바로 갈아갖고 바로 내려간대. 시간도 없이 발효될 시간도 없이 과연 그게 발효가 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발효되려면 어디서 모아갖고 어느 미생물이 들어가서 발효할 시간이 경과가 돼야 되는데 그냥 물 버리고 발로 누르면 그냥 쏙 내려간대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앞서간 우리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지만 편해 보이지만 그 주방용 우물 분쇄기가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물재생계획과에서 그거를 단속을 이제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개인 집이잖아요. 개인 집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고 환경부에도 제가 수차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방송이 나온다 그러면은 환경부에서 이거를 해갖고 이제 어찌해서 이제 적발을 해요. 그래서 하면은 이 사람이 이 남편 이름으로 이렇게 그거를 해놓고서 그 상품이 끝나면은 다시 부인 이름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갖고 이제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방용 우물 분쇄기를 아예 못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관 음식물 줄이기를 이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 적극 공감하고요. 우리가 어쨌든
홍보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랬는데 참고로 2019년도에 이제 서울시 음식 폐기물은 전체가 2,827톤인데 이거는 대형 음식점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예요. 그런데 가정 그러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 소형음식점 합한 게 2,100톤인데 이게 우리 이것만 2,100톤에 대한 처리비만 나와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하는 거는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기 때문에 민간으로 완전히 나가서 그래서 이제 1,677억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 작년에 그런데 이제 주민 부담이 54%라고 잡혔는데 솔직히 3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RFID 종량이 대형 감량이 이 예산 지원해 준 건 사실 여기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 냉동실에 있는 거 부패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주방용 우물 분쇄기가 이런 문제가 있다더라 이제 하고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역시 담당자답게 아주 양지게 잘 설명을 하시네요. 예. 그러면 이제 빨제가 말 끝났으니까 우리 토론자 두 분 모셨거든요. 이 토론자 두 분 잠깐 한 5분 시간 드릴까요? 네. 예. 우리 서태석 토론자께서 먼저 한 5분만 하시죠. 질문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음식물처리기업회 사무총장 서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난이은 분들도 좀 많이 오셨네요. 네. 제가 1999년도에 린나이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아이템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라는 거를 이제 접하게 되는 게 벌써 20년 됐네요, 지금까지. 한 길만 이제 어떻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산업계에 있지만은 음식물 쓰레기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상당히 많은 나라의 사례도 보고, 직접 그 나라의 음식 쓰레기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토론회는 사실 그동안 뭐 수백 번 했을 겁니다. 저도 국회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오늘도 이 자리 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참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폐기물 대책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 같아서 우리 서울시의원의 최정수 의원님께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 앞에서 이제 주제 발표도 해주시고 발제도 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사실 식량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고 용어 정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용어를 지금 남은 음식물로 지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제 곧 정해질 수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아까 우리 또 발제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한 부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정책에 관하여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사실 김준영 이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 설문을 제가 이제 쭉 보니까 사실 여기에 모든 질문과 답이 다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정확한 내용들을 질문해 주셨고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여기 다 써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발표해 주셨지만은 서울시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2,818톤이 나와요. 매일.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 이제 15,900톤이 매일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 때는 매일 15,000톤이 나오는 거죠. 사실 음식물 쓰레기가 전 세계에서 다 있지만 한국이 유난히 전 세계 음식물 쓰레기 중에서 유난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발효 음식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습기, 국물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고, 또 된장, 고추장, 김치깍두기 이게 모두 다 간장까지 다 발효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발효 음식을 하루도 안 먹는 날이 없이 사는 민족이고 국물을 또 많이 먹는 나라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음식이 우리 몸에는 엄청 좋지만 먹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부패가 될 수밖에 없는 음식물 쓰레기의 음식물의 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난 이후에는 실온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부패가 진행되고 병균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한국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보관, 수집, 운반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도 지금 성북구에, 사실 노원구에 오래 살다가 작년에 이제 성북구로 이사를 왔습니다. 기름 뉴타운으로 이사를 왔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 아파트가 지은 지가 이제 9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상당히 잘 지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여기는 아직도 손으로 뚜껑을 열고 음식물 쓰레기 통으로 버리고 가야 돼요. 밤에 나갈 때가 가끔 있지만은 바퀴벌레가 막 좌우로 기어다니는 걸 보면서 이거 내가 하길래 망정이지 이걸 와이프 시켰다라는 기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주부가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많은 발제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 발제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질문보다도 사실 이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또 우리 정책 위반자들 오늘 토론을 같이 해주실 분들한테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지금 톤당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15,000톤 계산하면 거의 그 연간 한 1조 가까이 돼요. 9천억에서 1억 1조 원 정도가 톤당 2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 비용이 지속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느 날은 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음식물 쓰레기 아까 이제 서울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음식물 처리기 최종 처리시설 한번 가보셨나요? 최종 가보셨어요? 최종 처리시설 가보셨어요? 가장 잘 되어 있다고 하는 시설에 가도 근처만 가도 굉장히 역한 그 냄새와 그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별내 크린센터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은폐수를 갖다 바이오가스를 만드는 시설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스 링크 스케이트장 거기서 나오는 바이오스 갖고 전기 발생해서 스케이트장도 운영하는 굉장히 모범적인 쓰레기 순환 센터예요. 별내 크린센터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저는 거기서 어떻게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지 굉장히 참 미안하고 감사하고 참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잘 되는 시설도 음식물 처리 시설, 지하 탱크, 처리 시설에 내려갔더니 굉장히 많은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최첨단 시설을 가진 데예요, 거기가. 이성 관로로 하는 것도 하고 있고 수거공간 차량이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저는 이제 대체감이라고 또 방향이라고 제시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겁니다. 발생지에서 최대한 줄여보자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뭐 식단 줄이기, 뭐 여러 가지 덜 남기기 많이 하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운동은 굉장히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성북구가 저는 25개 구청 중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사실 여기 이사 와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올 봄에 한번 이 모임에 가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주부들이 음식물 쓰레기 폐기물에 대해서 이렇게 남기기, 덜 남기기, 그걸 재활용하기 이런 실천을 하는 경우를 참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주부들이 노력하고 동네 동장들이 노력하고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양이. 하루에 나오는 양이 100이라면 우리가 그 생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20, 30%? 100kg 다 가져가서 재활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부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게 아까 뭐 감량기도 있겠지만 뭐 널어서 말리는 것도 있겠고 덜 먹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5가지 반찬을 놓고 먹다가 3단을 잘 줄일 수는 없어요.
최대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서 우리가 펼쳐보면 있잖아요. 최종처에서 가보면 비닐이 거의 20%가 넘어요. 심지어는 40%, 30% 정도. 그리고 성북구에 설치된 그 대형 감량기들이 지금 한 130대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거기 나와서 부산물이 약 80%를 줄여주는 기계입니다. 근데 그 안에 쓰레기를 다 꺼내서 그 가로를 펼쳐보면은 거의 한 30%, 40% 가까이가 비닐, 까만 비닐들. 막 엉켜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 다음 뼈 조각들. 원래 비닐, 뼈 조각, 씨, 두꺼운 거, 이런 건 음식 쓰레기 아닌데, 그걸 같이 버립니다. 그리고 기계가 고장나고 악취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